영상을 보시죠. 이어서 바로. 태반 주사 대통령 처방했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용된 건 맞습니다. 대통령 왜 몇 명한테 처방됐습니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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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실장 답변하세요. 대통령 외에 처방된 사람이 없죠. 그 대통령께서 모두 맞으신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 외의 분이. 아니, 대통령도 처방을 얘기해놓고 왜 대통령 외에 처방을 얘기를 못합니까? 보안 손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저희 몇 명이냐고요? 저희가 대통령 외에 태반 주사를 처방한 사람 몇 명입니까? 태반 주사를 시간 끄실 거예요, 지금? 환자로서 처방한 사람은 청와대 없습니다. 없죠. 자, 악의 서굴로 걸어 들어온 장재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네. 분위기 좋습니다. 분위기 적응이 안 됩니다. 제가 방금 고성국 박사가 진행하는 TV조선 라이브쇼에 근데 김어준 총수가 진행하는 파파이스에 왔습니다. 극자와 구구를 넘나들면서 양쪽으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이거 특검 연장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근데 새누리당이 당연히 원내대표 회의에서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안 해줄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원래 원내대표끼리 합의 사항이잖아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특검 이제 협상을 할 때 총 100일을 여야가, 그때 제가 새누리당이었으니까 여야가 이제 합의를 했는데, 김도호 원내수석이 새누리당 70일만 하자. 30일은 특검 연장 요구가 있으면 무조건 해줄게. 왜냐, 새누리당 의원들이 100일을 가지고는 합의를 안 해준다. 그래서 양해가 된 상황에서 20일 동안 사전 준비하고 50일 동안 수사를 하기로 해가지고 30일에 필요가 있으면 해주기로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 공식적인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특검은 합의는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에 하나 황교안 총리가 안 해줄 것 같잖아요. 이거를 안 해주면 그때는 바른정당이 우리가 또 30석밖에 안 되지만 캐스팅 보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연장을 안 해준다는 걸 알게 되는 시점이 너무 늦잖아요? 아니요, 이게 자꾸만 헌재 탄핵 심판하고 특검을 연동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또 이 탄핵 소추위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증인들이 이미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 측의 증인들이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농단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미 많은 증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걱정할 필요가 없고, 사실상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사재판에 가까운 그 특검의 어떤 재판 결과 관계없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대통령 측에서 너무 심하게 증인 폭탄, 시간 끌기 이런 걸 하니까 불안하시죠. 네. 또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가 걸려서 불안하시잖아요. 그래도 저는 헌법재판소의 양식과 또 만에 하나 대통령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컴백해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신뢰가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까지 탄핵을 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믿는 마음으로 가보고요. 그래서 특검은 특검대로 대한민국이 꼭 끊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대통령의 직무유기, 또 입시비리, 또 정경유착 이런 것들을 블랙리스트 이런 걸 끊어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특검을 진행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검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가 이번만큼은 대통령의 잘못을 밝혀내고 탄핵을 만들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새로운 권력이 이 혼란을 수습하는 것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시점을 딱 말씀하셨거든요. 3월 13일 전후 일주일 이내. 저는 3월 13일 전에 납니다. 네, 전에 납니다. 그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그분들도 알고 계시고, 다만 지금 뭐 박한철 소장이나 이정미 재판관의 어떤 임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마저도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알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14일 전에 탄핵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쉽게만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어요. 또 음모론. 음모론이 아니고 이제 이 어둠의 세계를 상대해 본 우리는 늘 밝은 데서 살아가지고 예를 그걸 들어서 기득권이라 그러죠. 지난번에 탄핵 국면에서 왜 의원님은 연락을 안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2인 1조로 뭐 3인 혹은 2인 3인이 너 탄핵하지 마라 이런 종류의 압력이 있었다. 그거는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고 몇 분에게 얼마나 많은 분한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잖아요. 그때도.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제 이게 인용이 돼버리면 돌아올 수 없는 새누리당 해체의 길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대빵이 사라지는 거고. 그런데 그때 했던 노력 이상의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동료들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헌재 재판관들에게 가서 뭐 칼로 들이지는 않겠지만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회유도 하고 뭐 가족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개 할 수 있잖아요. 유무형의 압력. 그래서 뭐 한 두 사람 정도는 흔들리고 넘어갔다는 얘기가 돌기도 하잖아요. 그게 사실 유무를 떠나서.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 새누리당 아니 바른정당 내 의원들은 없어요? 적어도 이혜원 의원은 아주 자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던데. 우리가 네. 복잡하고 암흑일수록 우리가 긍정을 믿어야 돼요. 아니에요. 아니 정말 이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많이 지나왔잖아요. 군부 독재 시절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긍정을 믿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믿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왔거든요. 이만큼 온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긍정을 믿고 간다 그러면은 저는 이 암흑은 반드시 그치고 새로운 권력을 통해서 대한민국 안정이 된다. 믿고 갑시다. 아니면 저희 바른정당이 반드시 나서겠습니다. 너무 늦지 않을까 싶어요. 늦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 특검 영장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죠. 물론 이게 그 헌재 판결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직접 관계는 없다 치더라도 특검 연장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재벌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우병우도. 예, 안정범 수석의 다이어리가 17건 나온 거 가지고는 70을 했는데 60일 가까이 했는데 이제 이게 30하고에 더 나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수사할 게 많아. 그러면 분명히 30일 모자라지만 그거라도 연장하거나 아니면 지금 개정안 내가지고 한 50일 연장하거나 하긴 해야 된단 말이죠. 탄핵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그 연장을 시키기 위해서 바른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아니 특검이 연장이 안 되거나 혹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거를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분연이 그거는 일어나서. 분연이 일어서야죠. 예. 분연이 일어서야 되는 거고. 정병국 대표님은 이게 똑부러지지가 않아요. 아니, 잠깐만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게 정치나 또 의원님 책임지실 거예요, 바른정당? 예, 책임질게요. 정치나 예. 또 사법부나 모든 이게 기관이 민심을 거스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아무리 독재를 해도 아무리 눈과 귀를 막아도 대한민국이 그렇게 어둠에 갇혀 있었지만 결국은 바른 게 이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바른정당 아닙니까? 결국은 바른 게 이겼어요. 우리의 대한민국의 찬란한 역사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우리 스스로를 못 믿는 거거든요. 우리의 국민들의 민심을 못 믿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한 가지 약속했어요. 그러면 특검 연장을 황교안 대행이 안 하려고 결심을 해서 그게 비춰지는 순간 분연이 일어나서 의원님이 바른정당 의원들 모두를 이끌고 제가 대표 발의할게요. 대표 발의. 박주민 의원보다 법안보다 더 센 대표 발의할게요. 제가 우리 바른정당 의원 32분 다 사인 받아가지고 민주당 의원 돌아다니면서 사인 받아가지고 관철시키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야 합의 사안이라고 상정이 아예 안 되면 어떡해요? 본회의로 가는 문제. 그건 할 수 있어요. 할 수, 예. 약속? 200석 넘으면 할 수 있습니다. 국회를 200석을 지금 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바른정당 야당입니다. 아니, 왜 웃으세요? 이러니까 지금 바른정당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야. 맞아요. 야당이라니까 웃잖아요 지금. 바른정당이 야당인가 야당이 티를 여당인가? 내야지. 야당이 티를 안 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네. 진보 측에서는 우리가 보수 쪽에서 이제 떨어져 나왔으니까 선명하지 않게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의심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쟤네들이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뭘 보여줘야지. 또 보수 측에서는 그냥 어떻게 꽁으로 얻으려고 그래. 아니 보수 측 그러니까요. 보수 측에서는 지금 우리를 분탕질이기는 사람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지를 해준 사람이 없어요. 제가 TV 조선에서 막 얘기하고 여기서 막 얘기해도 막 양쪽에서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해도 메신저로서의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갈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 웃겠지만 꿋꿋하게 한 길로 가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바른정당이 뭔가 똑부러지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언론의 조명을 덜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똑부러지게 잘 없어요 지금 현재. 아니 참 너무 야박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창당한 지 50일 됐거든요. 아니 창당 준비하는 기간이 50일 만에 창당을 했어요. 저희들이 원내 교섭 단체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법안 18세 선거 연령 인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저희들이 질문을 받았어요. 사실은 당원 당규 만들어야죠. 정강 정책 만들어야죠. 시도당 창당하면 해도 되게 힘들어요. 저희 직원이 있습니까? 빚만 9억입니다.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요. 제 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브랜드 정책을 만들어내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개혁 법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을 할 겁니다. 어느 정도 숨 쉴 시간이 둬야죠. 사실 대한민국의 정당이 창당을 할 때는 한 명의 오너가 일사불란하게 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에서 이것은 yes, no 갈 수 있었거든요. 저희들은 진짜 오너가 국민입니다. 32명의 국회의원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새누리당이 한두 명의 실세가 당을 자주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당의 의사결정을 하는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시간을 좀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아주 저희가 너무 야박해요 저희들이. 야박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야당 여당 요 구분에 대해서 좀 섭섭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두 분의 대선 아직은 야당 여당이 아니고 요당이에요 요당. 요당 가운데. 지금 두 분의 대선 주자가 있잖아요. 땀나. 두 분의 대선 주자가 있는데 한 분은 보수 후보 단일화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단일화라는 얘기는 새누리당에서 대선 주자가 나오고 뭐 각각의 대선 주자가 나오면 나중에 이렇게 합칠 수도 있다. 대선 주자들끼리 단일화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제가 유승민 의원의 변명을 제가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네. 어차피 그게 양쪽 캠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당의 입장이 아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구보수와의 결별, 국정농단 세력과의 결별을 얘기를 하고 또 패권 세력과의 결벽을 얘기하고 나왔는데 보수 후보 단일화라고 하면 국민들이 들을 때는 다시 새누리당과 합친다는 얘기가 이런 메시지 전달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확실하게 단절할 건 단절하고 오늘 장제원 대변인 논평 한번 보십시오. 가짜 보수와는 결코 통합 없다. 정책위원회도 없다. 분명히 했고요. 대변인이 잘릴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양 캠프에서 정책이나 의견이나 다양한 의견을 놓고 토론을 하라. 다만 우리 당의 창당 정신을 훼손하는 얘기는 하지 마라. 장재원 대변인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적당히 합리적인 선에서 잘 굴러가지고 막 성장할 정당일 것 같긴 한데 지금 실제 돌아가는 예를 들어 정명국 대표 너무 물렁물렁해요. 어떤 측면에서 물렁물렁하죠?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꼭 집어서. 잘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서 저쪽에서는 저 대표가 저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했구나 하는 기억에 남은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게 네. 정병국 대표도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표가 당론을 좌지우지하면 안 됩니다. 대표는 전체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 사회자예요. 사회자지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표가 그렇게 똑부러지게 하는 것이 비민주적이다. 야3당이 전통적으로 야3당이 해왔으니까 공조해가지고 지금 빨리 인용하라고 또는 특검 연장하라고 주장했잖아요. 여기에 같이 끼거나 혹은 거리로 나가거나 그러니까 뭔가 입장이 선명한 새누리하고는 다르구나 쟤네들이 이런 시그널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액션 플랜이 저희들은 없어요? 안 나갑니다. 거리로 나간다. 국회에서 탄핵 가기 전에는 나갔습니다. 저희도 나가서 국회에서 촛불의 민심, 촛불의 분노를 헌법적 테두리 내인 국회에 가져와서 탄핵을 가결시켜서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맡기자. 그리고 선출 권력인 국회는 민생을 책임지자라고 해서 탄핵을 가결시켰습니다. 사실 바른정당이 없었으면 탄핵 가결 안 됐을 겁니다. 저희들이 탄핵을 주도한 건 맞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탄핵 심판 중에 사실은 태극기 집회나
촛불 집회나 이 정치인들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 이거를 부추기면 광장의 민심이 오히려 양극단으로 나눠가지고 어떤 부분이 어떤 것이 민심이고 어떤 것이 왜곡된지 헷갈리는 상황이 옵니다. 그 광장을 안 나간다고. 네. 그래서요. 네. 저희들은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차분히 기다린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최후 변론 기일을 빨리 못 박아달라.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더 증인들을 추가 요청했을 경우에 단호하게 이걸 거부하라. 그 두 가지를 지키면 제가 볼 때 3월 13일까지 이정미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탄핵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입니다. 법은 지켜야 됩니다.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데모할 수 있고 시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인들은 그런 민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법의 심판을 이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더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희들은 거리로는 안 나간다. 안 나갑니다. 그런데 야3당이 왜 빨리 인용하라. 또 그리고 탄핵 그 특검을 연장하라. 요 얘기까지는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논평에 그렇게 냈어요. 황교안 권한대행은 네. 박영수 특검이 특검 기한 연장을 신청한다면 즉각 수용하라. 그게 입장이었고요. 지금 박지원 뭐 심상정 추미애 셋이 쪼르르 서가지고 셋이 쪼르르 서서 헌재는 빨리 결론을 내고 그리고 특검을 연장하라 이 메시지를 내고 사진 한 방을 찍었잖아요. 이럴 때 같이 서주지 않냐는 아니요, 거죠. 그거는 정치적인 행동입니다. 저희들이 정치인은 정치적인 행동을 해야죠. 아니, 저희들은 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략적인 행동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네. 왜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지키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다시 거리로 나간다는 거는 아니 거리로 나가지 않고 이 요청을 하는 요청하지 것까지는. 않았습니까? 그 이상 어떻게 요청을 합니까? 셋이 서 있을 때 넷이 껴있을 그런 그림을 못 만들어주냐 이거죠. 그런 그림을 만드는 이유가 뭔데요? 야당이라고 밝히는 거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야당인데, 야당인데요. 그거를 정치권이 네. 삼권 분립의 나라입니다. 정치권이요,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80%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80%가 지금 탄핵하라잖아요. 그 속에는 보수 지층도 있어요.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분들도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대변할 보수정당을 찾아요. 자기를 대변할 보수정당이 잘 안 보이니까 야당의 표가 다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바른정당이 새누리당하고 여기서 차별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아니, 그거는 네. 정치 전략이고요. 네. 지금 상황은 저희들이 착착착착 헌법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새누리당은 너무 헌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새누리당은? 제일 먼저 나서서 탄핵을 외쳤습니다. 대통령께서 4월 조기 퇴진, 6월 선거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저희들은 그걸 거부하고 국회에서 헌법적 절차대로 탄핵을 하자. 탄핵을 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정치권에서 정치 권력이 사법부와 언론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언론이 편파 방송을 하도록 건드리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심판하고 국민들이 그 채널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공중파보다 김원준 파파이스 더 보지 않습니까? 이게 언론의 신뢰거든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저희들은 헌법적 절차 속에서 이것들은 진행돼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룰을 딱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 보십시오. 새누리당이 얼마나 지금 이율배반적입니까? 대통령 출마 선언을 막 합니다. 12명이 한다 그러죠? 하루에 2명씩 늘어요. 그런데 태극기 집회를 나갑니다. 태극기 집회는 뭡니까? 탄핵 기각이에요. 탄핵을 기각하는 사람과 막 선동을 하면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가짜보수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도 저희들이 민주당과 탄핵을 국회에서 가결할 때 이제 온전히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민생을 돌보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탄핵의 심판 과정을 지켜보고 또 촛불 집회에 나간다는 부분은 저는 이게 원내가 왜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국민들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 민심은 광장의 민심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지켜보고 국민의 민심을 따르되 지금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는 지켜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거든요. 저희는 꿋꿋이 그렇게 갈 겁니다. 광장에 나가면 헌법을 지키지 않는 건가요? 아니죠.
대의 정치를 하겠다고 국회의원 선출돼가지고 지금 국회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저희들과 힘이 없어요. 광장에서 외치고 자기들의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 그럴 수가 없죠. 그게 왜 문제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민심을 받아서 대의 정치를 하잖아요. 근데 함부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나가서는 안 되고,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 이것을 탄핵을 국회에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에 나간 겁니다. 다수당이 이걸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하는 상황이 아니면 거리에 나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오신 분이라 발언권을 충분히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상식적인 보수의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실제. 근데 이제 새누리당에 계신 분들은 좀 달라요, 결이. 현재 아직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그럼 나는 바른정당에 훨씬 더 큰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민주당으로 오세요? 바른정당의 위기감의 정도가, 아니, 나 같으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 솔직히 불안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분당을 할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저희 개인적인 정치 생명으로 봐서는 얼마나 힘든 길이라는 걸 저희가 알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네. 나오는 순간 지지층이 별로 없어요.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 개혁 세력들이 새누리당에 있을 때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새누리당에 아주 우측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늘 선명했고 그분들을 우리가 자꾸만 위기 때마다 끌어당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들을 계속 선수를 쌓아줬고 했는데 저희들이 나오는 순간 이쪽에 있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에 있는 부분들보다 훨씬 선명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지지받고 또 우측에서도 지지를 못 받는, 그래서 지지층이 없는 거거든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새누리당의 수구 세력들과는 끊어야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이 있다. 정말 극자와 극우가 싸워서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가 이전투가 되는 모습은 더 이상 보지 말자. 우리가 정말 죽더라도, 정말 진심입니다. 죽더라도 한번 이념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경제정의, 또 사법정의, 검찰정의 이거 만들어 보자라고 나왔거든요. 위험한 짓인 거 알고 있고 충분히 정치공학적으로는 저희가 위험에 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노무현 정신,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종로 지역구 놔두고 계속 부산 사람들이 노무현 싫어하는데 국회의원 출마에 떨어져, 부산시장한테 떨어져, 그 정신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애정을 바라고 저 좀 귀여워해 주십시오. 예뻐해 주십시오. 전 부르짖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을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정치 안 하면 되고 국회의원 안 뽑아주시면 못하는 거겠죠. 그런 마음 갖고 하는 겁니다. 지지를 받고 공간을 만드시려면 수구를 오른쪽으로 쫙 밀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자유당으로 이름 바꾼 새누리당, 자유당. 그 당이 얼마나 수구적이고 얼마나 극우적인지 그쪽하고 완전히 단절을 하고 그걸 계속 강조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요. 계속 제가 선명하지 실패하고 있는 것 못하는 같아요. 건 새누리당하고도 차별할 지점이 있거든요. 공간 만들기가 쉽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특검 연장이나 이런 거 분명하게 세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대변인 성명이 아니라 정명국 대표가 가가지고 손 잡는 거 깜짝 놀라지. 우리는 사진 보고 그 자체로 새누리당하고 다르구나?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없으니까 머릿속에는 계속 묶여 있어요. 그런 액션이 없다는 거지. 안 보여. 특검 연장을 박영수 특검이 요청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아직은 안 했죠. 해야 됩니다. 네. 아니 하지도 않은 거를 특검, 박영수 특검이 지금 고려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권에 대고 막 특검 연장하라? 박영수 특검 믿읍시다. 박영수 특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을 넘기지도 않았는데 빨리 넘겨. 이것도 오바거든요. 오바 좀 해주세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정치를 이렇게 퍼퓰리즘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박영수 특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면 국회에다 대고 황교안 권한대에다 대고 얘기를 하라고요. 의원님, 특검 신청 연장하라고. 근데 잠깐만, 연장하라고 얘기도 안 한 거를 정치권의 질에 먼저. 이분은 꼭 정치를 했었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할 때 톤이 그냥 자동으로 웅변조가 되고, 그죠? 정치를 꼭 했었어야 되고 정치를 안 했으면 큰 학원 강사가 됐다. 아니 근데 사실은 네. 제가 오늘 설득 좀 하러 왔어요. 진짜 저희 믿어주진 않겠지만 적어도 제가 이렇게 애절하게 얘기하면 약간
약간의 공감은 가져갈 수 있겠다. 사실은 저희도 우리 오늘 그 정책총회 했거든요. 많은 의원님들이 정병국 대표 거기가 서 있으라. 그러면 우리도 이제 선명한 야당 될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또 많은 의원님들은 박영수 특검이 공을 넘기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법치 아니냐. 지뢰 정치가 먼저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맞지가 않다. 고리타분해. 아니, 고리타분한 게 아니고 이거는 제 말이 조금 더 공감이 안 됩니까? 정말로요? 박영수 아니 박영수 특검이 특검 연장하자는 얘기도 안 하는데 저희들 선공을 쳐야 됩니까?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제가 만약에 박영수 특검이 특검 연장 신청을 했는데 황교안 권한이 안 받아줬다. 그럴 때는 바른정당이 분연히 일어서겠다는 말도 안 믿어요? 그건 믿어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이 안 먹혔으면 좋겠어요. 저 정도 보수는 돼야 같이 놀아주겠다 싶어요. 근데 새누리당이랑은 못 놀겠거든요. 근데 새누리당이 훨씬 더 힘도 세고 영악하고 그다음에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음의 기술도 잘 사용하고. 근데 새누리당이 지금처럼 쭉 진행된 걸로 봐서는 다시 먹어버릴 것 같다는 거지. 아니, 근데 냉큼.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특검의 수사 기법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기 이전에 특검 기한 연장을 바로 해버릴 경우에 대통령이 또 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면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도 살짝 양보를 했잖아요. 특검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면 수사의 어떤 시기나 내용이나 공개 여부나 이런 것에 살짝 청와대로 양보를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청와대 측에서 워낙 여론전을 피고 불합리하다 비민주화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분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사실은 대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박영수 특검이 제가 볼 때는 바로 특검 연장 신청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수사를 하다 보면 수사의 기법 같은 게 있어요. 수사의 스케줄 같은 게. 그런데 자꾸만 정치권에서 먼저 그걸 두드리는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한 요청, 기한 연장 요청을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상당히 전략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논리의 비약입니까? 아니 이제 그래요? 아니, 놀라워라, 진짜. 한 가지 약속만 해주고 가세요. 만약에 특검 연장을 저쪽에서 안 하려고 그래서 바른정당의 역할이 있을 때 분연히 일었을 것이다. 제가 네. 그날 파파이스 불러주시면 32명의 서명을 받아서 오겠습니다. 오!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믿어? 진짜 안 믿어? 믿어요, 안 믿어요? 예스, 노! 가시기 전에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무성 전 대표 그거는 김무성 전 대표 마음이지. 출마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 저보러 제가 좀 분위기를 띄웠잖아요. 아시죠? 근데 오늘 장재호에 고마해라.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불출마 번복이 없다 그랬는데 자꾸만 현재로서는의 방점을 두는데 제가 볼 때는 출마 가능성이 없다 쪽으로 제가 방점을 오늘 기자회견 하시는 거 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본인으로 봐서는 다시 죽는 길이거든요. 보수 진영의 후보는 될 수 있어도 사실은 결승에서 뭐 그런 부분이니까 사실은 그 김무성 대표께서 다시 출마한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거는 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